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작성하게 된 계기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목사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근데 학생들은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성경을 읽지 고민이 그래서 어떤 하우투에 대한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왜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성경이나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가를 간단히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좀 말씀을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지도를 읽으면 성경이 보인다. 다음 세대하고 성경을 세밀하게 읽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퍼즐을 맞춰보듯 한눈에 살펴보셨다. 이 카피는 내용 중에서 한만석 장로님께서 추출하셔가지고 적어주셨는데 이 디자인은 한 장로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를 많이 구분합니다. 근데 이 세대의 특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세대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될까? 뭐 가치 기반 소비를 한다거나 자기 중심적이라거나 디지털 네이티브 뭐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갖고 오는 사람들. 근데 이 청소년들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 기독교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신앙의 전제에 대한 것을 생각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나 이런 문화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전제는 내가 어디서 오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죠. 네, 이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존재하게 된 존재론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것이 내가 현재 땅을 딛고 사는 인식이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가치론을 보면 이게 철학의 뭐 지금 중간에 플라톤을 보면 철학의 존재론 인식은 가치론을 세운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전제에 대한 것들이 명확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흔들리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플렉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렉스가 뭐냐면 지른다는 거예요. 명품이 지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르는데 이것은 다 플렉스빌리티라고 유동성이라는 표현이잖아요.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떠다닐 수 없잖아요.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늘 지도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잘 알면 익숙해서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학생들이 마음들 곳과 자기 인생의 방향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의 성경이 왜 어려운가? 그거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학생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각을 안 해요. 철학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이 뜨는 이유가 인문학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죠. 왜? 자기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자 여기 보면 철학을 제가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우리가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전쟁이 아테나하고 하는 것 마라톤 전쟁 들어보셨죠? 네, 그건 압니다. 마라톤 전쟁. 거기서 이제 밀레투스라는 것이 철학이 생긴 곳인데 페르시아가 점령에 공격해 오니까 소도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잖아요. 그죠? 승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하고 물자를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테네에 모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니까 돈이 모이면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도 모이죠.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는 지혜자인데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이 옹변술과 변증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피스트가 돼가지고 괴변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가 BC 400년인데 자연 철학에서 그전에는 실은 탈레스 물 이랬잖아요. 그죠?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바뀌면서 이성과 정신보다는 현실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서 여기서 딱 우리가 잘 아는 그 테스형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는 변호사니까 돈 받고 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는 무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진선미, 정의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니까 이게 철학의 대가가 된 거예요. 돈 안 받고 하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플라톤의 존재는 있는 가치론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은 재료하고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것이 실은 유물론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보이면 현실적이잖아요. 경제적인 거하고 유물론하고 경험주의로 가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내가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다 공허한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중요한데 이거 설명을 어거스틴의 중요한 내용은 플라톤은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던 건데 플로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기다가 자 이거를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플라토니스가 이게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게 육체하고 혼하고 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육체가 하나님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어거스틴은 생각을 하고 어거스틴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신국론 이런 고백론들의 이런 책에서 기독교 현재 어떤 사상을 완성시켰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일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피조물이 가는 것을 구원으로 하나님과 합일이 가능한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고 또 악에 대해서는 선의 결핍. 근데 우리가 이게 벽이라고 생각하면 구멍 뚫렸다고 구멍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벽이라고 얘기하죠. 선의 결핍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 문제는 이게 먼저 믿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증명하는 내적 체험을 스스로 증명 자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이게 없어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탈레스부터 이런 옛날에 헤라클레토스, 데모크리토스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셨죠? 이게 지금 자연 철학으로 되면서 이거는 유물론 경험주의고 노란 게 관념론 이성, 머리로 하고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파란 게 그래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 계략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마키아벨리 국가 권력, 존 록 사회계약론 이게 다 잘못하면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는 유물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철학의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연도 그 다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이성으로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이성으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를 마르크스가
유물론 앵겔스 돼 있고 버트란드 러셀까지 이렇게 이게 2000년대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나는 거예요. 철학의 흐름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냐라고 생각하면, 자, 이게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성, 지성, 경험을 그냥 제가 말을 만든 겁니다. 근데 크게 보면 헬레니즘은 이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how to에 대한 과정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좋아하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것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학생들은 믿는 척 하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제가 볼 때 그 안에 하나님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헤브라이즘은 본질을 추구하죠. 그래서 지금 지도요약 성경이 지금 이 다음 주 출간되는 이렇게 책으로 돼서 이해하는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뭐냐면 여기서부터 보면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두꺼우면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부터 딱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처럼 만들었어요. 하고 여기에 부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거는 설명을 드는데 지금 근데 이게 책에 있는 프롤로그인데 전체적으로 편집을 조금 한 거고요. 우리가 전과 콘사이스는 내가 영어 단어 다 몰라도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받을 때 다 몰라도 와서 전과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참고수가 학생들한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서 출발했고 이거는 뭐 다양한 종류 성경이고 각장을 요약했고 지도하고 하고 세계사를 넣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장로님들 지금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너무 들은 게 많아요. 그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빅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이게 밸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건데 정리가 안 되면 쓰레기죠. 그거를 학생이나 어른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톡하면 하지 말고 페이스북 하잖아요. 페이스 바이블. 하나님은 성경을 대면하고 인스타그램 하는 인스페이트. 학자는 됐고요. 저희 목사님께서 이거를 아주 자세히 읽어오셨어요. 일목요연하고 간단 명료하고 꼬리에 꼬리를 부는 연결과 확장.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구 목사는 성경의 질을 따라가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왜냐면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될지를 설명이 되게 간단하게 66권을 다 요약해 본 겁니다. 대충 요약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 철학 있고 여기서 세상의 지식과 도구를 얘기하는 이 표들이 다 엑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가 엑셀 여기 있는 지도가 다 있는 건데 엑셀로 해가지고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조금 늘리고 줄이고 해가지고 해서 만들어서 이걸 엑셀 표를 해가지고 옆에 볼 수 있게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거는 예를 들면 천지창조 내용 보시면 길죠. 그죠? 이게 성경을 읽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정리가. 근데 밑에다가 지구 비획 공장 날짜별로 해준 거예요. 뭐냐면 한
장을 봤을 때 직관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학생들 관심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거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좀 우리가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알기만 하지. 그래서 학생들은 영어로 좀 써줬고요. 그래서 여기 족보가 나오면, 이 빈칸에다 이 내용 속에서는 여기에 지도가 들어갈 일이 없어서 빈칸을 활용해서 아담이 BC 4114년, 아브라함이 2160년,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족장 시대부터는 BC 2160년이라는 거는 다 통일되게 쓰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로 하면 아브라함 출생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이 6,000년이든 138억 년이든 성경 역사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뼈만 있지 뼈대에 근육이 없으면 뼈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육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요거 한 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 다입니다. 오늘 뭐냐면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고센 알죠? 출발했죠, 그죠? 시내산 아시죠? 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두로 시돈 아시죠? 이 항구죠. 그 다음에 안디옥 아시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들어보셨죠? 그런 다음에 에베소 소모나 들어와 그 다음에 빌립보 유럽 쪽이죠.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다 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이 빨간 거는 이제 국가입니다.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일로 도망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김수희의 에모 아시죠? 제가 안 외워져가지고 에모함이라고 딱 하니까 한 평생 안 외워지더라고요. 에돔이 위치인지 모압이 위치인지 맨날 모르잖아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해. 전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주로,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전쟁인지 위에서 전쟁인지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아람이 다메섹이죠, 그죠? 이 시리아가 수리하고 요거 딱 바꾸면 되죠, 그죠? 요 전체적으로 위치나 공간을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 성경 읽어도 잘 몰라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네, 대충. 그러니까 여기가 쭉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에모암, 아람, 그 다음에 맨날 그래서 그 북왕국하고 아람하고 많이 싸우죠. 그 어쩌다가 아수르가 나와요, 그죠? 아수르가.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시키죠. 그러면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켰겠죠. 이렇게 그 세계사가 도는 겁니다. 여기 멸망시키고 저 이집트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자, 에모암, 아람하고 아수르가 여기 있고 이 아수르가 이라크죠. 요 이라크가 여기가 추정적으로는 요 덮인 부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면 자, 여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은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갈래로 갈라진 것이 기온강, 비송강, 요 글씨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의 정설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가 에덴 동산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간에 딱 뛰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나왔다는 얘기밖에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학생들이. 왜? 아브라함을 강조하게. 근데 아브라함이 왜 나왔지? 데라가 왜 나왔지? 이 고민을 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못 믿는 겁니다. 여기서 왜 나왔지를 해야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메타인지예요. 무조건 믿으면 자, 여기서 보면
자, 여기까지 대충 아는 내용이고, 에리도란 세계사에 보면 에리도란 우루, 여기가 우루입니다. 갈대아 우루 할 때 우루가 있고, 요 지방을 갈대아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르크가 우르기고 성경에는 에레로 되어 있어요. 아카드가 아카시고 바벨 신할 땅이라고 한 거는 이 바벨론 지역을 신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키시, 니프로, 라가시 이런 내용이 세계사에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아이들이 세계사 배울 때 이걸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라크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나라구나. 아시리아가 잔인하게 했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요게 초생달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초생달이 왜 초생달이 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왜라는 거에서 질문을 던져주지 않으면 아이들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사막이잖아요. 그죠? 사막이고 여기 자그로스 산맥이 있고 쿠르디스탄 산맥이 있고 타우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더 다닐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 안이 보면 두로와 시돈이 부두죠. 근데 여러분들 이 밑에 부두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잘 못 들어봤죠. 신약에서 가이사 들어봤죠. 그거는 인공 부두입니다. 그게 헤롯 대왕이 BC 25년도에 12년 동안을 치어서 그 바다 깊이가 36m입니다. 그리고 축조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정확치 않지만 한 60m 폭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10년 이상을 공사를 한 거예요. 여기가 로마 통치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적용받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쪽에서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 근방의 나라들이 얼마나 치고받고 있겠어요. 이건 지중해로 나갈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부두가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인류도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 지금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세계사를 배워도 이거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잘 몰라요. 학생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상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중간에 보면 히타이트 들어보셨죠? 철기 이런 얘기가 이 위쪽에 그러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터키 들어봤는데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금방 아이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래서 우라노트도 있고 자 우리가 익숙한 메데바사라고 얘기하죠. 메데바사가 한 나라가 아니고 바사는 페르시아잖아요. 메데는 위쪽 지방이 있고 잘 보면 세계에서는 엘람이 많이 나옵니다. 엘람 제국도 세워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아까 셈은 이 메소포타미아 셈이 적자죠, 그죠? 이 세 아들 중에 다이당의 계보로 있는 사람이 셈이잖아요, 그죠? 적자이고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야를 이렇게 90도로 돌려보면 유자가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이 되고 함은 아프리카예요. 그냥 함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라도 지명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자 그러니까 함족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아브라함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 내용을 뭘 또 설명을 이거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 아람이 여기 있는 아람이 BC 940년대 루손이 건국해가지고 730년 아수르한테 멸망 옆에 있는 애한테 멸망나거든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세계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시리아가 2300년도부터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은 계속 그 족속을 유지했는데 신아시리아라고 생긴 것부터가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C 911년에 아시리아를 공격하고 우리가 사르곤 2세 나오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데가 아시리아죠. 그죠? 이 역사적인 건국과 페르시아한테 멸망하는 이 순서대로 있는 이 정통적인 역사 안에 성경의 사르곤 2세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 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사네립한테 보물을 바치는 것 성경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이 다 역사 안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란은 550년 고레스가 건국을 하고 다리오가 있고 아수에로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한테 멸망당하는 게 BC 331년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거 저기 아무것도 안 건드렸더니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길어서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렉, 아카드 요 내용이 나오고 자 여기 보면 그냥 아까 설명의 연장선인데 자 2166년에서 자 75세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러면 2165년 75를 빼면 2091이 됩니다. 그죠? 계산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카드, 구티, 우르 3조. 사마왕년대 보세요. 자, 데라가 이때도 살고 이때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연도로 추정해 보면 자, 여기 35년 이 이민족입니다. 그죠? 아까 중간에 없었잖아요. 아카드는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족이 침략을 해서 35년을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 외세 침략하면 피난 가죠. 야, 우리 난리 났다. 야, 고향 떠나서 우리 하란으로 가자.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우르 사망조 때 그러니까 보세요. 요 안에 우르 사망조가 우르 나무가 1대고 슐기가 2대인데 우르 나무는 정복전쟁하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왕이에요. 최초로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왕입니다. 근데 슐기는 통일했으니까 중앙집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데라가 이때 넘어갔는데 하란으로 넘어갔는데 하란에서 한 10년 살다 보니까 중앙집권하면서 또 우르 3조가 영향을 미쳐오니까 거기서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세계를 이동을 하는 그 과정을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이게 맞잖아.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무작정 믿으라가 아니라 이거 연도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아이들이 좀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아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걸 넣어준 겁니다. 이 지도 옆에다가 자 토트모스 1세 유학살 지시하고 2세는 강제노동을 하고 하사투스 형이 이게 모세를 바구니에서 건져낸 여자예요. 공주. 자 여기서는 뭐 솔로몬 땅과 결혼시키는 느보 2세는 무기도에서 요시아를 죽였죠. 이게 다 이집트 왕조가 BC 3150년부터 BC 30년까지 이집트 로마의 속국이 될 때까지의 이거는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다는 얘기죠. 페르시아 점령할 때는 있었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성막이죠. 엑셀의 특징이 가로 세로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 성막의 규격을 축소한 원형이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이렇게 큰데 어떤 거는 물두멍을 이만큼 해놓은 적도 있어요. 그죠? 그 요게 요만큼이었을 때 물두멍 크기는 이겁니다. 정확합니다. 왜? 여기 50큐빗, 그러면 100큐빗이면 자 2분의 1이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맞춰서 여기에 규격을 다 정확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맥센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요건 좀 크게 설명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간단히 설명할 이거는 뭐냐면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이거 정리 잘해놓은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근데 이거를 또 한 번 번제, 소제를 다시 정리해 준 거예요. 중첩이 되게. 필요한 반복을 시켜줘야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딱 그 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민수기는 인구조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구조사를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좀 개운해야 되잖아요. 읽으실 때 다 찜찜하지 않았나요? 그냥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도피성이 나오죠. 도피성이면 자 동쪽 도피성은 벳셀, 길라 라못하고 바산군이 앉아있죠. 어디쯤인지는 대충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신명기 쪽에서는 그 율법 준수에 가지고 요 빈칸이 남아서 레위 자손의 족보를 넣어준 거예요. 가끔 보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호수아는 정복전쟁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요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세계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레반트란 말은 해가 뜨는 곳인데 지중해에서 봤을 때 해가 뜨는 곳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이집트가 있고 요르단 있고 그죠? 이스라엘 있고 레바논. 요 말씀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요. 레바논이에요. 레반까지 되죠. 그 이집트에 틀자로 붙이면 돼요. 레반트 지역 알면 상식 있는 사람입니다. 잘 몰라요. 그 학생들한테도 야 그렇게 하면 이게 레반트 지역을 이렇게 초색깔로 표시한 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속에 가운데가 얼마나 이쪽이 노른자 땅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 많은 거예요. 많은 민족이. 그 다음에는 그 사사기에는요, 쭉 사사 내용을 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사를 밑에 그 전체를 넣어준 겁니다. 표를.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고, 속박과 평화 이런 거 어디, 대적이 어디고, 그죠? 궁금하잖아요.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 내용은 넣어주지만, 자, 압살롬 있고, 뭐, 암논 있고, 누가 맺힌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다윗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넣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찾아보고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여기는 그, 예를 들어 헤브론이 나오죠, 여기. 헤브론이 나오면, 헤브론이 여기다가 이거를 크게 표시해 둔 겁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압살롬이 왕됨을 선포했다. 네? 아람군이 엘라멜 경에서 소바 정복하고 다. 요 내용에 보면 여기도 모압 족속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 정복 그런 내용들을 소금골짜기에서는 에돔 18,000명을 죽였다. 이 내용이 나오면 한 번 더 보여줘서 기억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설명한 거고요. 여기는 그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남도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옆에 있었죠. 전쟁을 계속한 거예요. 북세를 침공했죠. 네? 해가지고 북세를 또 침공하고 베나다 2세 3세를 다 베나다시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드글라피네셋이 자 호세아를 해가지고 멸망을 시킨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읽으면서 오른쪽을 보면서 얘가 얘고
얘가 얘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람이 남이죠. 이름 남북 왕국이 같은 시대에 동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여호람이 남이에요. 그건 남쪽에서 사는 데죠, 그죠? 아마샤는 남이 그건 남쪽에서 사는 데요. 그러니까 얘 남이 얘구나 그러면 자꾸 보면 익숙해지면 그게 내 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의 영토 확장입니다. 이게.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아까 저는 아람에 대해서 그 건국부터 망할 때까지를 넣어준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아수르에 대해서 넣어줬어요. 한 장을. 자 중간에는 무기토가 뭐 요시아가 전사한 내용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빈칸을 위해서 다 보세요. 아수르는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하죠. 그죠? 전쟁을 합니다. 페르시아 멸망을 당하고 911년부터 612년까지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길게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왕들도 자 느부갓네살 나오고 에빌보로다 그러면 이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바벨론이 나부코도노살이 600에서 건국하고 고레스한테 망할 때까지 2대 3대 왕이다. 아는 거 알려줘야 팩트가 되죠. 그죠? 이렇게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서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역사에 보면 쭉 남왕국, 북왕국 엄청 많죠. 그죠? 그것을 설명해 준 거고. 여기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엘리야 이런 것들 빨간 줄 거는 다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선지자도 같이 넣어준 거예요. 근데 에스라를 볼 때는 포로하고 귀하라는 거, 에스라가 요때다 라고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도 쭉, 이사야는 정리를 쉽지 않습니다. 읽기도 쉽지 않고. 그죠? 근데 맥락을 짚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덜 드리겠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책의 흐름은 뭐냐면 우리가 그 관점을 갖고요. 관매통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관점을 갖고 그것을 맥락을 연결해서 통찰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학생들이 만약에 읽는다면 이거는 이걸 보면서 자기 같으면 어떻게 정리하지 생각을 할 겁니다. 요거는 요 제목에 맞게 이런 내용에 맞게 중요한 성경 구절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거는 성경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요약한 거고 대충 이랬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다 성경을 그대로 요약하고 창의적으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 전체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게 734년이에요. 다 연도가 다르죠, 그죠? 요담 때 요거는 없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통순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넣어서 요담을 찾으면 요담 때는 어떻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다 넣어준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포로 대상에 끌려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 학교도 예를 들면 스바냐 읽는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요시아 때 같으면 이게 아직 멸망하지 않았을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다르죠. 마찬가지로 학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쭉 여러분들 쭉 14대 14대 나오잖아요. 그죠? 이 14대가 로부터 글자를 크게 했는데 요 내용이 실은 남유다 왕의 이게 전체가 남유다 왕 족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빨간 글씨에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다는 걸 미리 알려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썼을까를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데 없으면 성경이 틀렸네.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이 아버지고요. 아들 아켈라와 안티파스 헤롯 빌립 2세에서
여기 유대 사마리아 쪽을 주고 안티파스는 갈릴리 쪽을 주고 빌립한테는 북동부 다 성경에는 다 헤롯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헤롯 대왕, 헤롯 아켈라오 다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총독까지 다 넣어주고요. 다 끝났습니다. 자, 뭐 앞에 거 이게 뭐냐면 이번에 책은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새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노란 게 아켈라오죠, 그죠? 안티파스 갈릴리죠. 갈릴리하고 이쪽, 베레아 쪽, 갈릴리 북동부 쪽. 그게 여기가 메인이죠. 여기에서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를 잘못해가지고 BC AD 6년도부터 총독이 들어오는데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26년부터 AD 37년까지 있죠. 예수님 이때죠. 자, AD 6년부터 70년 멸망할 때까지 총독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니라 헤롯 손자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기 쉽게 적어놓고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도 다 헤롯 아켈라오면 아켈라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갈릴리 지방이니까 누가 나오겠어요? 네.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또 정리를 했는데 오른쪽에다가 일곱 나팔 뭐 이런 거 정리. 그러니까 일곱 나팔 이거 정리한 겁니다. 그래야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선지자 나오고 부록입니다. 예, 세계사를 한 4장으로 쭉 정리한 겁니다. 현대 세계사까지. 그러니까 현대 세계사는 지금이 이런 바벨론 쪽 넘어가서 유럽 쪽에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쪽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서 학생들이 세계사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철학사도 BC 600년부터 탈레스부터 2000년대까지 이거를 4장으로 쭉 전달하면서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조금 하여서 철학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